반갑습니다. 신유승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고 싶죠? 그러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 회화, 독해, 문법, 작문 등등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은 이 단어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되죠. 즉 영어 단어가 인생의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어민도 모르는 영어의 어원을 우리말과 갑골 문자로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는데 몇만 단어는 물론이고 9만 단어 이상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과 갑골 문자는 지구촌 모든 언어의 근본인, 즉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모르면 자기 나라 언어라든지 문자의 어원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자와 언어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뭘까요? 뜻, 소리, 모양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소리, 발음입니다. 왜? 소리의 뜻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5,000년 동안 인류는 이 소리, 발음의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류는 수십만 년 전에 우리 언어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손짓, 발짓 했는데 점차 이제 소리가 들어가는데 어떤 소리가 들어가느냐? 자연의 소리, 동물, 벌레들의 소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모방해서 만든 게 무엇이죠? 어성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나 태도를 보고 만든 말은 어태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성어와 어태어를 모방해서 인류가 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수십만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어성어와 어태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바로 한민족, 한국인이고 그 쓰는 언어는 한국어다입니다. 근데 개가 멍멍하고 짖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멍멍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국과 영국은 와우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은 과우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우아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어성어 멍멍 하나조차도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생긴 이래로 자연의 소리, 동물, 벌레들의 소리를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고 한국어니까 우리말은 전 세계 언어의 모체 언어가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말과 또 그림으로 만든 인류 최초의 문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갑골 문자입니다. 이 갑골 문자와 우리말이 합쳐지면 수많은 단어, 어휘가 폭발력으로 불어납니다. 자, 갑골 문자로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 무엇으로 보입니까? 잘 모르겠죠. 이 갑골 문자가 이제 점차 변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효도효가 된 겁니다. 효도효, 효자효가 됐는데 이 둥근은 뭐냐니까 아이들의 머리통입니다. 아들의 머리통을 어릴 때 보면 어때요? 조금 크고 가분수죠.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를 좋다고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뭘까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머리털이 막 빠져가지고 성기죠. 그래서 머리털이 빠진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고 아들 등이 엎여가지고 딱 머리통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즉, 효도라는 것은 뭐냐? 엄마나 아빠를 이렇게 등에 엎는 것을 효자가 하는 효도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뜻소리 모양 중에서 소리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까 왜 효도, 효라고 발음했는지 이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 발음의 법칙은 천지, 음양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니까 유유 법칙입니다. 한자로서는 이렇게 쓰고 유유 이렇게 되는데 발음은 똑같이 유유인데 모양은 어때?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여기 이자가 있고 여기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이가 있으니까 있을유, 그 다음에 이가 없으니까 없을유, 요렇게 같은 발음이라도 뜻이 다른 거죠. 있다 없다로. 자, 그래서 이 효도효의 발음을 찾아내는데 엄마나 아버지가 아들 등에 엎여 있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좋으니까 웃죠. 어떻게 웃어요? 호호 웃죠. 그래서 호호 하는 이제 어성어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성어에서 출발한다 했죠. 자, 그런데 엎여 있잖아요. 아들 등에 엎여 있으니까 있으면 있는 발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호에서 있으니까 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법칙 하나가 뭐냐 하니까 두 번째로는 자중모편이라고 있습니다. 자, 중, 모, 편이다 이게. 아들 자에다가 무거울 중, 엄마 모, 편할 편 이렇게 됐는데 자음이 중요하고 몸은 편할 대로 발음하고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 자음이 중요하냐 하니까 뜻하고 모양을 자음이 나타내기 때문이고 몸은 수시로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다 이겁니다. 지구상에서 몸이 아예 없는 철자를 쓰는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 히브리어다 이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게 언어의 혼란을 바벨탑이라 그러죠. 바벨탑이다. 바벨탑인데 이 바벨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비읍에 해당하고 요 리얼이다 이겁니다. 바벨인데 없는데 아, 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발음하는 거예요. 편할 대로 발음하라. 바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효도효 하나에서 한자가 몇 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최소한도 효 이 하나에서 최소한도 한자는 54자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음이 히읗이잖아요. 효도 효. 요 히읗이 관계 있는 것을 자음이 중요하니까 다 찾아보면 몇백 자부터 몇 천 자까지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발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효도 효에서 이제 영어 단어는 몇 단어 정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는 무려 21,150개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어마무지한 숫자죠. 자,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자, 문제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효가 있는데, 여기 눈이 있어요. 그래서 효자효, 발음은 효라고 있는데, 뜻이 뭐냐니까, 장님효다, 이겁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눈이 멀어가 장님이 된다. 이상한 뜻이 되죠. 이 장님인데. 그래서 이 뜻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뜻은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음양천지처럼 그 뜻하고 속뜻이 있다 이겁니다.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뜻하고 두 번째 속뜻이 있는 거예요. 이 그 뜻은 뭐냐면 껍데기다 이겁니다. 이 속이 뭐냐? 속뜻은 알맹이다 이겁니다. 인류가 5천년 동안 고생한 것은 그 뜻만 알아가지고 껍데기만 알아가지고 주입식 암기식으로 무조건 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효의 진짜 숨은 뜻이 뭐냐, 속뜻이 뭐냐 하니까, 자, 여러분, 효자가 엄마를 얻고 가면, 부모를 얻고 가면, 부모는 어때요? 기분이. 효도효는 첫째, 기분이 호호하고 웃으니까 좋죠. 그래서 좋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에서 아들하고 어디든지 똑같이 다닐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뜻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님이 되면 좋은 게 아니고 뭐 눈이 못 보는 거야 똑같이 멀어버린다 그러면 장님이다 이런 뜻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숨은 뜻, 속뜻, 좋다, 똑같다를 가지고 한자는 수백 자, 수천 자도 풀고 영어는 몇만 단어를 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효도효가 영어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해피 있어요. 해피.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해피. 그 다음에 힌트. 힌트는 암시죠. 힌트는 암시다. 그 다음에 헌트. 사냥하다 이겁니다. 헌트. 사냥하다. 네 번째. 헨. 암탉이다 이겁니다. 암탉. 그 다음에 호비. 합의. 뭐냐? 취미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해피, 행복한, 힌트, 암시, 헌트, 사냥하다, 헨, 암탉, 호비, 취미. 보면 아무 연관된 뜻이 없잖아요. 그런데 효자효의 그 뜻, 속뜻을 딱 활용하면 몇만 단어도 깨지는 거예요. 자, 해피는 뭘까요? 속뜻 중에 행복하면 좋잖아요. 좋다. 그 다음에 뭘 모를 때 암시를 주면 어때요? 알기 좋죠. 그래서 좋다. 알기 좋게 힌트, 암시를 준다는 거고. 헌트, 사냥을 한다. 어떨까요? 식량을 조달하니까 좋다. 그래서 좋은 헌트, 사냥을 하다. 헨, 암탉이다. 그렇죠? 맛 좋은 달걀을 주니까 암탉 좋다. 좋은 암탉. 그 다음에 호비, 취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은 취미다 이거예요. 좋다, 호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만 단어가 되더라도 히읗하고 여기 H 나오는 건 똑같은데 요 효도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한자,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오더라도 좋다, 똑같다를 활용하면 전부 다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말과 갑골문자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절대 암기고 어쩌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어 단어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죽자사자 매달리는데 그게 뭐냐? 되진 않는데 라틴어하고 그리스하고 인도말 산스크리트에 이 죽자사자 매달리는데 이게 몇 프로 정도냐니까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마저
뜻과 발음이 맞질 않아요.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 나머지 70%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unknown이다, 이겁니다. 모른다. unknown. 그 다음에, 확실하게도 모른다. uncertain. 확실하지 않다, 이겁니다. uncertain. 이래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100%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말과 가꿀 문자가 들어가면 100%쫙 풀어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말이 들어가서 쫙 풀리는 거. 애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애들 하는데, 이거 뭐, 어니고 뭐고 없어가지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그, 같은 뜻으로 이제 막 풀이하는 겁니다. 애들 하면 이제 뭐냐면, 첫째, 컴퓨저라는 게 있어요. 컴퓨저. 이거는 혼란시키다는 뜻이에요. 혼란시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프레시, 신선한 거 반대는 썩은 거. 라튼. 이게 썩었다, 이겁니다. 썩은. 세 번째로는 뭐냐면, 돈을 벌다, 이겁니다. 돈을 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은이고 뭐가 없으니까 무조건 애들, 컴퓨터, 혼란시키다. 애들, 라튼, 썩은, 애들, 돈을 벌다. 이런 식으로 막, 무조건 주입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되겠어요?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우리말이 딱 들어가면 쉽게 이해하고 절대 안 잊어먹어요. 뭐냐? 우리말 애들 하니까 여기 애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발음이. 애들 어때요? 떠들고 분탕질하면 정신없죠. 그래서 어른을, 부모들을 혼란시키다.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은 신선한 음식인지 썩은 건지 몰라요. 철부지니까. 그래서 애들은 모르고 썩은 음식도 먹는다. 썩은 라튼. 그 다음에 애들과 아내를 위해서 어때요? 가장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가장으로서. 그래서, 돈을 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애들 발음만 넣으면 떠들고 분탕질해서 혼란시키다. 애들은 철부지라서 썩은 음식도 먹다. 그 다음에 애들과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다. 이런 식으로 쭉 풀어지는데, 우리말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하고 무조건 잊어먹어요. 우리말의 위력이 대단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아예 뭐, 어니고 뭐고 모르는데 무조건 하는데 우리말 들어가면 착 풀려요. 자, 서미스가 있습니다. 서미스는 대장장이라는 뜻이죠. 서미스. 대장장이다. 대장장이는 뭐 하죠? 쇠를 달구어 가지고, 불에 달구어 가지고, 뚱땅거려 가지고, 낫이나 뭐 망치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즉, 쇠를 불에 달구어서 하는 일로 천직으로 삼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대장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게 모르고 무조건 서미스 대장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S가 있는데 발음이 시옷이잖아요. 자, 이 시옷하고 대장장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모음은 필요 없다 했으니까 넣어줘 보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쉐에서 시옷이 요렇게 S로 딱 들어간 겁니다. 자, 대장장이는 어때요? 쇠를 가지고 불에 달고 하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직으로 삼아서, 우리말 삼아서, 일로 삼아서, 발음이 어떻게 되죠?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사마스가, 우리는 사마스가 편하고, 몸은 편한 대로 했으니까, 자중모편. 서양인은 뭐가 발음이 편할까요?
우리는 사마서가 편하고 서양인은 서미스가 편하죠. 서미스가 편하다. 그래서 우리말 사마서가 되고 편한 발음 서미스가 돼가지고 대장장이다. 대장장이는 쉐를 다룬 데에서 요 시옷 S가 딱 들어간 겁니다. 즉 원어민이 전혀 모르는 것을 우리말이 탁 들어가면 쫙 풀어지는 게 100%다.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어려운 전문 용어도. 여러분, 이렇듯 원어민도 모르는 영어 단어를 그것도 몇만 단어, 9만 단어 이상도 우리말과 각골 문자로 100% 깨고 정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과 각골 문자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와 문자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깰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능은 필수 단어로 5,000원을 외워야 되는데 이 뭐 세 발이 핍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두 달 만에 끝낼 수 있고 길어야 1년만 하면 5,000 단어는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우리말을 알고 응용하면 초단기간에 영어의 절정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